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상세.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무법인 유엔의 파트너 노무사이신 임종호 노무사께서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0월호에 쓰셨던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절차는요, 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그 고용노동부 고시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6조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는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 사전 준비를 먼저 하고, 되게 일반적인 내용 같아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을 해보고, 네 번째는 그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허용 가능하든 안 하든 뭐 허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감소 대책을 이제 세우고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기록하는,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실시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제 그런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위험성 평가 대상 보면은, 자,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이나 위험한 일이 발생했던 작업,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뭐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뭐 경미하게 뭐 부상하거나 질병 뭐 이런 경미한 거는 제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작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게 위험한 작업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설비를 보기도 한다. 근데 주로는 이제 작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준비는 뭐 하는 거냐? 자,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최초의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그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먼저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하는 목적이나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평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지 방법 및 유의사항,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규정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그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해서 위험성 평가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하기 전에 그 사업장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미리 수집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뭐 작업 표준, 뭐 작업 절차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제품 사양서죠. 그 다음에 물질 안전입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라고 하죠. 이게 뭐더라? 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찾아보세요. 예전에 저 회사에서 구매 업무할 때 그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구매 업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MSDS를 항상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돌대가리. 어쨌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공정 흐름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도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혼재 작업의 위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도급하고 이렇게 섞여서 할 수 있는지, 뭐 작업 상황. 그 다음에 재해 사례, 재해 통계. 그 다음에 뭐 작업 환경에 대한 측정 결과, 근로자의 건강 진단 결과, 뭐 그 밖의 자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죠. 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장 순회 점검입니다. 직접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래 방법 중에, 그러니까 뭐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듣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자료를 보는 방법도 있고, 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밖에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되,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업장 순회 점검을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서 2개, 포함해서 3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직접 보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하니까. 자,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의 기록, 뭐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그다음에 그 유해 위험 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둬야 된다.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은 작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나 이런 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취조사를 한다 하면은 이게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조사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취 대상은 현장 책임자가 바람직하지만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청취조사에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취 대상,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는 상대방, 조사받는 상대방은 현장의 책임자가 해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어떤 회의록이나 기록, 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나 뭐 질병에 대한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측정했던 결과들, 뭐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했던 그 결과들, 그 다음에 훈련했던 뭐 그런 여러가지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은 그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특별히 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단계별로 유해 위험인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추정을 해봐야죠. 자, 사업주는 유해 위험률을 파악해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이게 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중대성. 그러니까 가능성은 확률의 문제고 중대성은 정도의 문제잖아요. 자, 위험성을 추정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조심해야 된다. 첫째, 예상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상이 어떤 부상이냐, 뭐 질병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거 말고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통의 척도는 가급적이면 얼마나 이게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양기간이 얼마나 기냐, 근로손실 일수가 얼마나 되냐, 이제 요런 척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거가 있다. 근데 많이 좀 저것 때문에 다친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근데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유해성이 존재하는 거로 추정해라. 보수적으로 해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계나 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해라. 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능성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예시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크기를 추정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3단계부터 6단계까지만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5단계로 했죠. 그래서 최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상 이제 한 4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편. 그 다음에 중 보통이다. 근데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하 낮은 정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최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도를 해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대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고 발생과 예상되는 어떤 위험의 중대성.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 정도의 사고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점수는 여러 가지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 4점.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을 휴업이 한 달 이상인 그런 재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경우에 3점. 뭐
그다음에 병원 치료하는 정도. 그래서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그런 경우엔 2점. 뭐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부상, 경미한 부상 이런 건 1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가능성과 중대성 두 가지 이제 측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행렬을 이용해서 조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방법이 있고 더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 밖에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 중에서 어느 하나로 추정해야 된다.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근데 뭐 곱하고 더하는 건 뭐 아실 것 같고 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중대성이 쭉 있고 이러면 요구에 대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 4, 4, 4, 3 뭐 4, 4, 3, 2 뭐 4, 3, 2, 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1, 2, 3, 4는 클수록 그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성 크기를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은 더 높다고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했으면 이게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이제 요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그래서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잔류된 위험성, 잔류 위험성, 그러니까 안전한 수준인데 그래도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거를 명기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근데 안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위험성을 감소할 대책을 세워야죠. 그 절차를 반복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해보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 보고 그래도 덜 줄었다. 이것도 허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그럼 또 대책을 세워서 이제 실행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을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딱 추정되고 나온 거 가지고 대충 보고 이 정도면 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미리 설정해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1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미리 이제 결과 나온 거 보고 이 정도는 용인하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위험성 크기가 이제 4부터 1까지 이렇게 있는데 1 정도는 허용 가능하지만 2부터는 허용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위험성의 범위는 이제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곱해서 계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4 정도 나오면 즉시 계산하고 3 정도 나오면 가능한 빨리 계산하고 2 정도 되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계산하고 1은 필요하면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고 하면 그 허용치를 확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야죠. 위험성의 크기나 영향받는 근로자 수를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는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상위의 감소 대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 작업의 폐지, 변경,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유해 위험 물질의 대체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조치.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그 위험 요인을 이제 없애는 이런 계획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연동장치나 환기장치 설치하는 거, 이런 공학적인 대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차들을 정비하는 이제 관리적인 대책. 네 번째는 개인이 보호구나 이런 걸 잘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윗단계부터 먼저 고려를 해라. 왜?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근본 대책을 먼저 고려를 해라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감소 대책을 실행한다 하면 그게 타당한지, 위험성이 적절히 감소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잘 됐으면 끝내는 거고요. 충분치 않으면 다시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하고 대책 수립하고 실행하고 하는 걸 반복해야 된다. 그 순서는 이제 여기 나와있죠. 위험성 크기 추정하고 감소 대책 우선도 결정하고 실시해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재개선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게시하거나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 위험성이 남아있는데 안 알리면 또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내용하고 결과를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들,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의 내용,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조치했던 내용,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조사했던 그 사전 정보들 있잖아요. 안전보건 정보. 그 외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위험성 평가가 끝난 뒤부터 3년 동안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 아마 많이 지켜야 될 거예요. 안 지키면은 다른 불이익들이 크고 해서 한데, 직접 그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아니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